네, 안녕하십니까. 글로벌스타입니다. 오늘 월요일 4월 29일 현재 한국시간 1시 전후입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로달러의 데일리입니다. 데일리. 일봉형. 유로달러가 지금 데일리로 보시면 여기 지금 약 1.30 영역에서 굉장히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.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려올 때도 공방을 했었고 이 자리가요. 또 그 왼쪽에서도 계속 공방을 했던 자리들이에요. 그만큼 이 영역이 1불 30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어떤 그 유로달러의 가치와 맞물려서 그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굉장히 큰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. 과거에도 보시면 1불 30이라는 영역은 계속 싸움이 됐던 자리예요. 전부 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봉을 쭉 감상을 하시다 보면 일단 일봉에 한번 추세선을 먼저 한번 그어볼까요? 어떤 추세가 있었는지 이런 추세가 한번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현재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. 현재요. 그 다음에 추세를 보면 네, 이렇게 추세선을 또 그을 수가 있고요. 네, 이 정도 큰 세 가지 형태만 제가 그어볼게요. 물론 여기서 이렇게 또 그을 수가 있겠죠. 낮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요. 이렇게. 네. 일단은 이게 데일리 일봉상 이평이 이렇게 이제 이른바 수렴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수렴 후 돌파 시 강력 매수 뭐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얘기들이 이제 꼭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이 외환시장이란 거는.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뭉쳐지는 모습이 뭔가 추세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이건 매도와 매수 세력의 싸움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. 뭔가 하여튼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숨을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함부로 지금은 우리가 추세를 위다 아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. 그만큼 좀 중요한 영역이 와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뭐 크게 물량을 들어가시나 이런 분 들어가시거나 하실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. 당분간 어쨌든 요 영역을 확실하게 뭔가가 그 방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뭔가를 잡고 크게 가기가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.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? 4시간 차트. 현재는 200일선을 중심으로 넘나들고 있어요.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1.3025라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? 25라는 부근 1.3025라는 자리를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. 깨는가 싶으면 다시 들쳐올리고 올라가는가 싶으면 다시 깨고 이 영역 보이시죠? 계속 돌파, 지지, 하락, 저항, 돌파, 또 하락, 저항, 하락, 저항 막 이러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심플하게 머리를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일단 1.3025를 넘으면 일단 매수 관점으로 가자고요. 매수 관점으로요. 1시간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저기 주말에 갭을 살짝 동반해서 갭을 완전히 충분히 메우지는 않은 현재 상태예요. 살짝 메운 것 같긴 하지만요. 그러면 1.3025라는 자리가 오면 우리가 피보나치를 이렇게 보면요. 요걸 볼게요.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보시면 요것만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만 왜냐면 저 금요일날 저점을 못 깼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네, 요 자리가 거꾸로 618 자리예요. 지금요. 거꾸로 즉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이 다시 618%를 할인한 영역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1.3025라는 자리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라고 보이는 자리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대응이 저는 맞다고 봐요. 추세도요. 작은 트렌드도 요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아직은 이렇게 또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. 아침에 올라갔던 자리가 저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작은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거꾸로 물론 요 자리에서 매도를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뭐 적어도 1.25까지는 지켜봐야겠죠.
아침에 튈 때 매도를 들어가신 분들은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은 1.3025원 자리까지 내려오면 일단 여기서는 추세 변화를 확인하고 매수로 일단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대응한 매수가 요 위를 뚫고 올라가는지,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이 범위가 굉장히 삼각형에 지금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0, 한 2, 30여 핍이에요. 만약에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한다, 그러면 이제 매수를 갖고 계속 아이고, 연결돼 버렸네. 매수를 계속 가져갈 거고, 그렇지 않고 요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다음에 이제 매수를 자르고 다시 추세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렇게 형태의 바운스, 그 다음에 눌림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정고점을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보는 게 하나의 관점이겠고요.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오늘 아침에 갭으로 올라갔지만 여기 다시 하락하는 형태의 모양이라면 다시 1.25원 자리를 깰 겁니다. 깨면 역시 마찬가지로 1.3025라는 자리에서 다시 매도, 그리고 거꾸로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을 깨는지를 보러 가야 되는 현재 플레인이에요. 깼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서의 돌파, 조정, 하락, 예, 이런 형태를 통해서 금요일날 못 깼던 그 저점을 또 깨러 갈 수 있는지. 지금 오늘 양방향이 지금 다 열려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유연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을 초조에 드렸던 이유가, 이 사이에서의 공방은 무슨 세력의 장난이 아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트레이더들, 이제 뭐 우리 같은 개인 트레이더들보다는 큰 기관 트레이더 있지 않습니까? 어디 유로존에 있는 큰 은행들, 미국에 있는 큰 은행들, 중국에 있는 큰 은행들, 어디 러시아, 뭐 또 브릭스에 있는 어떤 은행들, 이런 큰 은행들이라든가 펀드들, 그런 펀드들 간에 어떤 치열한 싸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어떠한 방향을 예측을 하고 그냥 묻어두고 담궈두고 묻어두겠다 하면 큰일 납니다, 여러분들. 요 영역은 일단은 우리가 중심에 오면 매수 대응, 중심을 이탈하면 매도 대응을 해서 일단 대응만 해야 될 영역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1불 31을, 여기 아마 38% 선이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1.295짜리 있잖아요. 요게 23% 영역이고요. 전체 왼쪽 하락 흐름에 요 영역을 벗어나면 그때 우리가 추세 거래를 하면 됩니다. 추세 거래를. 요 영역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발생을 한다고 보고 추세 거래. 요 위로 뚫리면 계속 내려온 매수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. 거꾸로 요 아래가 뚫리면 올라온 매도 그런 추세 거래를 저는 할 계획인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요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다. 지금 요렇게 애들이 막 지금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요 기준을 딱 잡고 1.3025라는 기준을 잡고 내려오면 일단 매수를 담가보고, 물론 항상 추세 변화를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려온다고 덮벅 매수가 아니고 더 이상 저점을 안 만드는지를 확인해서 스탑을 잡고, 왜냐면 지금 위험한 장면이기 때문에 늘 스탑을 잡아줘야 돼요. 스탑을 잡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플랜으로, 거꾸로 요게 지지가 깨진다. 깨지면 요 저항을 못 넘는지를 확인하고 요 자리에 스탑을 잡고 가장 근처에 잡고 매도를 들어가는 플랜으로 가는 거예요. 늘 이 프라이스 액션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한 지지 저항을 찾고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냈지만, 더 중요한 건 추세 변화입니다. 추세 변화를 확인을 해서 작은 단위에서라도 확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. 우리가 뭔가 한 방 해보겠다 하고 냅두면 계좌는 깡통됩니다, 여러분들.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. 물론 가끔씩 한 번씩 그냥 운 좋게 소 뒷걸음 치듯이 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 별로 자주 나오는 일 아닙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변화를 늘 확인해서 안전하게 지금은 플레이를 해야 될 때입니다. 정리해볼게요. 정리해보면 데일리상 현재 이런 형태의 이 어떤 이동평균선도 수렴이 되고 있고, 또 1달러 30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영역대에 있다. 아직 추세가 발생하지 않았다. 추세가 발생하려면 1.31이라는 영역을 뚫고 가든가, 또는 거꾸로 1.295라는 영역을 뚫고 내려가든가, 요게 됐을 때 우리는 추세 거래를 할 수 있다. 그 전에 우리는 단지 이제 그 레인지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. 요 레인지에서 그냥 내려오면 매수, 추세 변화를 봐서 올라오면 매도, 이런 영역으로 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좀 약간씩이라도
좀 돈을 모아둘 때입니다. 그래서 1.3025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상단의 추세를 뚫는지 또는 1.3025라는 영역을 통해서 아래 하단을 뚫는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려요. 특히 오늘 월요일, 늘 월요일하고 월요일 날은 또 작죠. 추세가 굉장히 작죠. 레인지도 작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요. 오늘은 또 특별한 지표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. 뭐 이번 주 중에 FOMC 회의가 한 번 있고,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22 금리 발표라는 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얘들이 그 큰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아마 해 나갈 거로 봐져요.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모니터링 하면서 오늘은 지지저항 플레이로만 트레이딩을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완료를 하고 이제 정회원들이 이제 멤버들이 구성이 됐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좀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냐라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유럽장 초반에 한 4시부터 한 6시까지 제가 이렇게 시황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. 당분간은요. 그래서 4시부터 한 6시까지는 아프리카에서 제가 주회원은 무료니까요. 주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황 브리핑, 몇 가지 통화들에 대한 시황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할 계획이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월요일 날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라면서 시황 설명 마치겠습니다.